네,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구독자 여러분들, 성북개미입니다. 오늘 드릴 방송 진원생명과학이 되겠고요. 코드번호 011000이 되겠습니다. 오늘 진원생명과학 금요일 주가가 좀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올렸어요. 근데 요런 패턴으로 좀 가는 경우는 어, 이제 평균적으로 주가가 지금 60일선이죠. 60일선 받쳐준 다음에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지지 라인을 잡는다라는 소리예요. 지지 라인. 근데 평균 갭 상승했다가 이렇게 양봉으로 마감하는 경우는 약간 이제 물량 개인 물량들 조금 이제 털어내려고 세력들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외국인이 또 다시 순매수가 많죠.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개파락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감을 준 다음에 물량이 어느 정도 빠지면은 아래에서 다시 물량을 잡아가지고 위로 올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또 그 질의응답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920억 원 규모 금전대여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920억 원이라는 어떠한 명목으로 인해서 주가를 좀 뺐다가 개인 물량들 어느 정도 빠지니까 조금 다시 올린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베들라르님, 이윤주님, 행복윤희님 감사합니다. 어, 쿨조님 무상증자가 들어오는 날 개인 평단가도 증자된 비율만큼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원 같은 경우 2대1로 무중했으니 23일 주식 들어온 날 대략 30% 정도가 평단가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무상증자라는 거는 여러분 쉽게 제가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제 무상증자, 유상증자가 큰 이슈는 아니지만 이거 질문이 가장 많으니까 요새 일단은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는 좀 약간 개념 자체가 틀린데 무상증자라고 일단은 제가 어, 무상증자가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면 0.5주 0.5주죠. 그러면은 한 주당 0.5주면은 두 주를 가지고 있으면 한 주를 더 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평단가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평단가라는 부분. 근데 여러분 사실 이제 증자 무상증자를 받을 때 평단가도 내려가고 주식수를 그 증자 비율만큼 더 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회사가 크게 손해겠죠.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이 0.5주 요거 말고 그냥 100% 무상증자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0.5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평단가가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100% 무상증자는 한 주당 한 주를 더 준다. 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1만 원짜리 주식이 있는데 내가 10주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0만 원이죠. 10만 원인데 권리락이라는 게 생기죠. 권리락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선적으로는 권리락이 마이너스 50%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50% 정도 되면은 내 주가가 그 만원짜리가 5천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5천원짜리가 5천원짜리가 마이너스 되고 그리고 무상증자를 10주를 더 주는 거죠. 평단가 가지고 있는 권리락 50%를 맞으면 평단가로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10주가 5천원이 되고 무상증자 10주를 5천원을 더 주는 거예요. 5천원. 5천원 10주를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무상증자 받고 나서는 뭔가 평단가가 낮췄다 이런 체감을 못 느껴요. 왜냐하면은 권리락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락 받은 뭔가 비율만큼 평단가가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금액대에 있어서 사실 크게 변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주를 만 원짜리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5천원짜리 20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무상증자를 받으면 회사가 돈이 좀 있어서 회사가 잉여자금이 좀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상증자를 실시를 하면 좋은 점이 유동성이 확보돼. 유동성이 확보가 된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회사가 일단은
돈이 있어서 이제 주주한테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로 작용하죠. 왜냐면 너는 기다릴 만큼 고생했다. 내가 무상증자 해줄게. 그래서 권리락 받고 평균적으로 주가가 권리락 맞으면 올라가요. 그 올라갈 때 만약에 권리락 맞고 주가가 상승할 때 뭐 예를 들어 5,000원짜리가 6,000원 한 20% 올라가지고 한 6,000원 되었다. 그러면 6,000원대 매도를 했어요. 6,000원대 매도를 했다. 그러면은 10주를 6,000원에 매도를 한 거죠. 그러면은 우선적으로는 일단은 20%에 대한 20%뭐 마이너스가 그럼 40%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40%가 되겠죠. 기존의 10주가 기존 10주가 40%가 되고 무상증자 신주 배정일 날 날 5,000원 10주가 더 들어오죠. 그러면은 얼마만큼 수익일까요? 만원짜리 10주를 가지고 있었다가 내가 2,000원 정도 더 수익을 본 거죠. 아, 1,000원이죠. 1,000원 정도 더 수익을 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 정도를 내가 더 수익을 본 거죠. 그래서 무상증자는 권리랑 맞을 때 주가가 보통 평균 올라가요. 그 올라갈 때 많이 매도를 하죠. 그리고 무상증자 날은 주가가 하락합니다. 재료 소멸로. 그래서 평균 요런 흐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단가가 낮춰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체감상 평단가가 낮춰져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받으니까 무상증자가 들어오고 평단가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금액이 깎이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 발행으로 마련된 1130억 원 중 900억 가량의 자회사인 VGXI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진원생명과학의 자기자본 980억 중에 920억 원도 VGXI 시설자금 명목으로 대여한다는 공시를 어제 받았는데요. 질문. 여기서 영업이익 마이너스인 진원생명과학 자기자본 거의 전부를 자회사로 대여한다는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찌 보시나요? 이번 자기자본 대여로 백신 치료제 연구개발에는 영향이 없을런지. 일단은 그 공시가 여러 가지 뜨긴 했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 진원생명과학이 한 216억 원 정도 그 유증 관련해 가지고 금액이 좀 모자랐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VGXI 얘기도 나왔었고 거기서 금전대여나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연구 개발비를 좀 메꾸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실질적으로 진행을 한 부분이고요. 사실 영업이익 마이너스인 진원생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다 마이너스죠. 어떻게 보면은 연구개발비가 그만큼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 근데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제약바이오주들은 연구개발비로 많이 들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게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게 좀 시장에서는 좀 당연하다 생각을 해요. 왜 연구개발비가 수십억, 수백억 들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근데 자기자본 거의 전부를 거의 93% 정도 됐었죠. 자기자본 거의 전부를 자회사로 대여한다는 게 과한 게 아닌가. 요게 뭔가 저는 이제 그래요. 이 VGXI에 뭔가 계속 투자를 하고 계속 시설 증축을 하는 이유가 뭔가 어떤 확실한 게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대표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냥 깡통인 회사에 금전 대여를 하고 뭔가 저는 유상증자를 받아갖고 또 시설 자금에 900억 원을 넘게 쓰고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뭔가 어떠한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에는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오히려 백신 치료제 연구 개발 후에 뭔가 생산에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만큼 투자를 바이오 플랜트에 많이 했기 때문에 VGX의 제1공장 모듈 들어가는 건가요? 마련된 시설 자금. 요거는 제가 좀 알아보고 다음 방송에 좀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는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요거는 제가 공시팀하고 좀 전화를 하든지 시설자금 900억 원하고 900억 원이 지금 금전대여 받은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또 받은 건지는 제가 한번 이거는 연락해서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같이 피드백 드릴게요. 요 질문 그대로 질문해도 물어보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범님도 감사합니다. 100% 수익률님 평단 매입가 그 무상증자 들어오는 수량이 280주다. 그쵸?
아, 5,925원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거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고, 뭐 무상증자로 들어오는, 제가 아까 이제 무상증자 100% 무상증자 비율을 예를 들어서 1대1 비율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거 참고해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로 들어온 수량이 280주. 그러면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게 280 얼마죠? 몇 주죠? 그러면은 560주인가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게 560주니까 280주가 무상증자로 들어오는,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에 기존에 지금 가지고 있는 수량을, 기존 물량이 없다? 기존 물량이 없으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 5,925원은 일단은 나오진 않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00주 237만 원 나누기 총 주식수 400주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나오는 건 맞는데, 평단이 19,750원인데 유상증자 120주, 이게 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유상증자 120주를 받았는데 무상증자 280주가 들어온다라는 거는 기존 물량이 있어야 돼요. 기존 물량이 없으면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계산법이.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12월 2일 1000주 매수했으면 무상증자 500주 받는 거죠. 권리락 받기 이틀 전에 얼마죠? 한번 볼게요. 권리락 12월 3일 2일이죠. 2일. 요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최소 이틀 정도거든요. 이틀 정도 전에 매집을 해야지만 권리락 받기 이틀 전에 매집해야 돼요. 최소. 그래서 요거는 못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한번 요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스피노자님, 김대범님 댓글 설명 중 평단가 문의가 있어 평단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설명하셨는데, 주가의 평단가는 유증 입고시 반영되었지만 개개인의 평단가는 아직 반영이 안 되었다. 아마도 14일에 유증 수량 입고되면 반영될 거라 생각돼요. 요거는 맞죠. 유증 수량이 입고돼야지 내 평단가가 반영이 되는 거죠. 19,750원, 예를 들어서 내가 3만 원에 10주를 샀어요. 근데 그 유상증자 10주를 19,750원에 내가 그거를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유상증자 수량 들어오는 날 합산되면은 2만 4천, 2만 5천 이렇게 평단가가 낮아지겠죠. 그거는 이제 유증 수량이 들어오고 와야지 이제 그게 확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잔동님 댓글 설명, 유증 수량과 무증 수량만 있고 기존 보유 수량은 손절로서 모두 처분했다는 얘긴가? 요런 말인가요? 유증 수량과 무증자 있고 기존 보유 수량? 유상증의 평단가가 이렇게 나오진 않고요. 평단가가 이렇게 나오면은 대박이죠. 이렇게는 안 되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내가 팔아치웠다라는 가정하에 기존 수량을 그냥 이렇게 수량을 계산을 예를 들어서 그냥 해본다라고 하면 유상증자가 237만 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19,750원에 무상증자를 곱하신 다음에 280주를 이렇게 곱하신 다음에 여기다, 근데 무상증자 저는 요 계산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무상증자가 들어온 수량이 280주라고 하면 총 주식수는 400주인데 237 나누기 400주 하면 5,925원이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계산법이 이게 아니에요. 무상증자는 그 금액의 수량만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19,750원 이 금액에 280주가 수량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면 안 돼요. 나누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유상증자 120주 19,750원, 무상증자 280주 수량만 있는데 평단은 237만원 400주. 이게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금액에 나누는 거 맞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120주 곱하기 19,750원, 그 무상증자 280주죠. 무상증자 280주 곱하기 이 무상증자를 무슨 금액에 받았는지 모르는데 19,750원으로 계산하면은 19,750원 이렇게 합산해야죠. 그럼 평단가가 19,75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나누시면 안 돼요. 나누시는 거는 계산법이 절대 안 나옵니다. 개인이 투자한금을 유증할 때 금액뿐이고 나머지 손실로서 미리 반영이 되었으니까요.
이 5,925원이라는 금액이 평당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유상증자 금액까지 400주를 같이 반영해서 나누는 거는 이 계산법이 절대 안 맞아요. 이건 나누시면 안 됩니다. 요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많이 남겨주셔갖고 제가 질문 피드백을 조금 많이 해드리는데, 이 계산하는 거는 이 일단은 무상증자 같은 경우에는 절대 나누시면 안 돼요. 나누는 거 아니에요. 더하는 거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무상증자는. 그리고 무상증자 금액을 하셨을 때도 그 기존 그 평단가가 있으실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3만 원에 산 사람 있고 5만 원에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5만 원에 산 사람하고 3만 원에 산 사람하고 무상증자 금액 자체가 틀려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금액이 물량이 없더라도, 내가 기존에 다 팔아 치웠더라도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얘기해 줘야지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 피드백까지 드리고,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어쨌든 2만 원대 지지를 계속 해주면은, 2만 원대 오늘 지지를 해주고 다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2만 원대 지지해주면은 계속 일단은 보유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질문이 계속 이제 계산하는 거 있으면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무상증자는 유상증자를 합쳐서 나누는 거 절대 아니고 더하는 거고요. 그리고 무상증자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수량이 얼마였는지 그거를 알려주셔야지 무상증자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진원생명과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좀 길게 방송을 드렸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렇게 댓글 꼭 남겨주시고, 어쨌든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